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2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료도 좀 찾아보고, 분석도 좀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징 씨가 급락을 했죠. 오랜만에 트럼프가 한 건 했습니다. 트럼프의 SNS를 통해서 지수가 급락을 시작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이런 크립토 쪽도 완전 작살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폭락해서 한 번에 수십억을 청산당했다라는 인증도 어, X라든지 그런 트위터에만 SNS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수많은 이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입은 하루였습니다. 네, 역대급 손실이었다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큰 손실을 입었다. 아무래도 한동안 미증시도 좋았고 또 코인 쪽도 워낙 좋았다 보니까 롱으로, 특히나 이제 코인은 현물보다도 선물 쪽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선물 레버리지 많이 쓴 그런 롱 포지션 유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계속 복리로 늘려갔던 거죠. 복리로 계속.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롱이 무조건 오라. 어, 계속 롱으로 계속 하니까는 계속 벌었어. 그랬던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계속 롱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손절가를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손절을 잡지 않고 그냥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뭐 이런 그죠? 네, 이런 생각으로 손절 잡지 않고서 그냥 수면 매매를 했던 거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청산돼 있는 막 이런 상황. 네,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수십억을 날린 그런 인증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다 트럼프 때문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뉴스부터 가볍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 황금 나침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황금 나침반 채널을 개설을 했고, 여기에 일반 일반 뉴스들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간밤에 미증시에서 미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매일 제가 올려드리면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놔요. 자, 요게 트럼프 뉴스 나오고 나서 지수가 폭락을 했던 이 S&P 500 지수인데요. 3분봉이고요. 네, 급락을 한 것을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건데,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어떤 내용 때문에 빠졌느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중국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히토류 수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고, 심각하게 고려 중인 또 다른 많은 대응책이 있다고 밝혔어요. 음, 그리고 나서 장 마감 뒤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중국의 현재 관세 외에 10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악몽이 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를 상대로 리딩을 했었어요. 음, 리딩을. 네. 근데 그냥 뭐 사라 팔아라 이렇게만 했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말을 계속 번복했다라는 거예요. 번복. 트럼프의 주특기가 뭡니까? 협박. 그죠? 협박이에요, 협박. 네, 처음에는 너네 이렇게 할 거야. 너희 관세 어떻게 할 거야.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죠. 그죠? 네, 나중에 말을 바꿔요. 지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은근슬쩍 말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지난 3월 달, 4월 달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 못 믿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네. 제가 캡처 해놨어요.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또 벌써 번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난 금요일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에이펙에서 시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가 수시간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을 할 수도 있다. 네,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또다시 번복을 한 거예요, 바로. 네. 이 또라이 새끼는 걸핏하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되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SNS를 통해 가지고 너무 입이 가벼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음, 깡패잖아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 깡패 아닙니까? 깡패. 대장이다 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죠, 여러분? 예. 어쨌거나 트럼프 특유의 어떤 뭐 전술이라면 전술인 거죠. 전략인 겁니다. 예, 협박했다가 나중에 어, 말 바꾸기. 예, 우리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일단 증시는 급락을 했죠. 근데 왜 급락했느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사실 한 번 정도는 빠져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딱 그날 빠진 거죠. 그리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날이 트럼프의 그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했었던 날이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랬냐? 네, 여기 보시면 네, 보세요. 그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트럼프 가족들, 특히 막내 아들, 예, 그리고 베센트 친구들, 그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었다. 옵션 시장과 코인에서 트럼프 발언 정확히 1시간에서 30분 전에 그들이 풋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 풋이라는 것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 음, 또 있죠? 누군가가 트럼프 관세 발표 전 30분 전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잡았고 순식간에 8.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250억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계좌를 그날 새롭게 개설을 한 거예요. 평소에는 코인 선물하지도 않다가 네, 갑자기 트럼프 발표하기 30분 전에 계좌를 개설해서 순식간에 1200억 이상을 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족, 지인, 뭐 백악관 관계자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여러분? 네. 짜증나지 않습니까, 진짜? 음.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에 격분했던 트럼프가 시장을 급락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히토류 관련 이슈가 하루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중국에. 하루 전에 나왔던 건데 노벨 평화상 이 수상에 실패했던 트럼프가 금요일 날 갑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짜증 난 거야. 트럼프가 여러분들 노벨 평화상 되게 받고 싶어 했었어요.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 스스로 자화자찬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기 때문에 뭐 4개, 5개 전쟁을 막았다, 평화를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라는 의도를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단 말이죠. 근데 실패했어. 기분 나빴겠죠. 네, 기분 나쁘니까 갑자기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앙탈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큰 돈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증들이 어떤 사람은 아마 욕하면서 다 집어 던졌죠. 그죠? 컴퓨터니 뭐다 집어 던져서 모니터 집어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번 손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 그러니까 이번에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운이 나빴다. 트럼프라는 또라이 때문에 그냥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라이 새끼 정말.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죠? 자, 여러 매체에서 이제 중국의 강경 조치가 미중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좀 전에도 제가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네,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요거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음, 이제 주미 중국 대사관, 네,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루팡이라는 채널에서 퍼왔고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 발언, 희토류 및 관련 품목 수출 통제에 관하여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적격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발급이 될 것이다. 민수용의 합법적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오버한 거다. 트럼프가 오해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튼 뭐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들은 확정적이거나 단호한 어조가 아니며 중국의 조치 시행일도 정상회담 이후여서 여전히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부족했다. 에버코 ISI에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부분적이면서도 제한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회담이 무산 시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전에 관세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계기가 사라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네. 그러니까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어쨌거나 둘이 만나는 게 좋겠죠. 증시에는. 네, 진짜 안 만나고 서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미중 치킨 게임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이미 셧다운 된 지 꽤 됐죠, 지금. 2주째인가요, 지금? 꽤 길어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러셀 보트, 네.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라고 발표했으며, 백악관 관계자는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르네상스 매크로에서는 10월 말까지의 장기간 셧다운을 예상을 한다. 지금까지 정치적 압력 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확률이 높다. 네. 정부 폐쇄가 몇 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겪어본 가장 큰 폐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크리스토퍼 올러는 여전히 금리 인하, 네, 계속 금리 인하 얘기했었었죠. 이번에 금리 인하 하기 전부터도 계속 금리 인하를 외쳤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그 파월의 뒤를 잇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권력욕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아주. 보시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뽑은 최종 차기 의장 후보 5명 중 1명이라고 보도했다. 네, 아마 크리스토퍼 월러가 되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변동성 지수죠. 네, 초급등을 했습니다. 20% 넘게 올라가거든요. 빅스 지수가. 네. 빅스 지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해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에 해지를 미리 걸어놓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어떤 해지 수요가 높아지면은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 해지에 대한 수요, 그게 올라갈 때 빅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4% 급등이 나네요. 34%. 그죠? 네. 톰리는 유명한 상승론자죠. 계속 지수 올라간다 외치는 인물이에요. 네. 빅스 급등은 투자자들이 보호막을 찾고 있다라는 신호다. 통상 단기 저점 신호로 풀이가 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급락 뒤에 일주일, 1개월 뒤에 수익률은 꽤 좋다.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급락세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월요일 한 방 더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저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노무라와 콜라노비치, CTA 등 시스템 펀드 매도 가능성도 제기. 얘네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사실 정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어떤 뭐 모멘텀, 뭐 펀더멘털 이런 것보다 딱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펀드예요. 얘네가 설정해 놓은 어떤 로스컷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깨지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가격이 어딘지 아는 게 쉽지가 않죠. 네. CTA마다 다 다를 테니까 여러 펀드들마다 다를 테니까. 네, 아무튼 많이 빠지면은 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JP 모건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어닝 시즌 개막. 이번 주부터. 네.
S&P 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이 약 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적 컨센서스는 항상 좋았어요. 항상 좋게 나왔고 또 정말 실적을 까보면 진짜로 실제로 잘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죠? 그게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네. 실적이 진짜 엄청 잘 나오는 편이죠. 제롬 파월 의장 화요일 날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 무역 관련 사항을 주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한번 때렸고 중국도 아까 막 뭐 얘기했어요. 뉴스에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자 텔레그램에 관련 내용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미국 무역 협상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재. 그러니까 무역 협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재한다, 해왔다라는 건데 고집 부리면은 상응 조치, 그죠? 네. 그러니까 뉴스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너네 겁나지 않아. 하려면 해. 우리가 너희랑 싸우고 싶진 않은데 굳이 너희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싸움을 걸면 우리도 피하진 않을 거야. 이런 입장이거든요, 중국은. 지켜봐야죠. 네. 심각하게 가진 않을 걸로 봐요.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뭡니까? 노벨상 못 받으니까 빡쳐가지고 심통을 한번 부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 자, 미국 증시 핫 이슈. IMF에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수준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예. IMF 총재는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이 25년 전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닷컴 버블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또 발표가 나옵니다.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겠죠? 네.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신흥국의 국채 리스크가 과도할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 네. 글로벌 외환 시장은 겉보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구조적 불균형과 리스크로 인해서 충격 흡수 능력이 약화되어 체계적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네. 시장 민감도가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가 올라간 상황에 IMF 보고서의 내용이 설사 새로운 내용이 아닐지라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네. 강세론자, 이 사람도 유명한 강세론자예요. 댄 아이브스. 지금은 99년이 아닌 96년 국면이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 피크아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요일장 하락 이후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더라도 실제 충격은 지난 4월처럼 제한적일 것이다. 예. 시장은 불안감과 동시에 매수 기회를 포착 중이다. 반도체, 빅테크, AI 산업에 미래를 향한 승자에게 투자를 할 거다. 자기는 투자를 할 거고 현재는 닷컴버블 붕괴 전인 99년이 아니라 초기 인터넷 시점인 96년에 가깝다. 등등. 결국 이 사람은 여전히 강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실적 시즌이 AI 혁명의 다음 단계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실적. 그러니까 항상 그 투자자들이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불안감. 뭐냐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네,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겨우겨우 잘 넘겨왔어요. 실적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한 번쯤은 기대보다는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요 관련 AI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혹시라도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그런 쇼크성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음, 도미노처럼 쭈르륵 미끄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언제 폭락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픈 AI가 엔비디아와 AMD에 동시에 투자하는 사례는 AI 연산 인프라 구축과 기업 수요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은 2차, 3차, 4차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AI 혁명의 물결이 산업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CTA 펀드는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주로 거래하고요. 주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 이용을 해서 시장 추세를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기계적으로 차트 기술적 분석에 의해 가지고 매수 매도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번 주에 볼만한 경제 지표들 볼 건데요. 파월 의장 연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이에요. 수요일 새벽에 1시 넘어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죠? CPI 나오고요.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중요하죠.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 GDP의 70% 이상은 이 소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은 소매 판매가 막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소매 판매도 꾸준하게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이런 것들 나오죠. 네. 체크해야죠. 이미 뭐 고용시장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고, 네.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나왔었던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결국은 뻥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동극장도 트럼프가 잘라버렸죠?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고용시장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컨센서스대로 항상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마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스피 일봉은 단기 저항대를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저항대가 있으면 주가가 보통 여기를 돌파했을 때에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저항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올라갑니까? 아니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랐다면은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항대를 돌파했다면 네,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지지 테스트. 이 상승세가 이 상승세가 정당한지 이 상승 파동이 정당한지를 체크를 해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지 테스트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일봉은 조금 기술적으로 부담스럽다. 지지 테스트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금요일날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저항대를 찍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코스닥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봉도 주봉도 모두 양호하다. 라고 제가 평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미장의 경우에도 나스닥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라이브에서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다. 근데 당장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과열이다. 그리고 9월까지 월봉 기준으로 나스닥 100이 6연속 양봉, S&P 500은 5연속 양봉인데 과거 사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음봉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음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10월 달은 눈치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대 음봉 조심하자. 라고 했던 게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금요일 날 폭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폭락이. 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장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개파로 출발은 솔직히 피할 수 없다. 네.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시초가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개파가 출발하는데 지켜야 되는 가격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요 맥점들이 있다.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이미 주요 맥점 밑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항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맞죠? 네, 할 수 있는. 하지만 저항 테스트를 받고 나서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개파락 출발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데 주요 지지 라인 때 밑으로 출발하게 되면 설사 장초반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되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초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겠고, 중요하겠고, 또 종가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시초가 밑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주요 맥점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나와. 초반에 국경 초반에 반등이 나왔다가 주요 저항대 부딪히고 다시 빠지면서 마감해. 즉 코스피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마감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안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종가에 따라서 추가 반등 혹은 추가 하락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근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뭐 양봉이 나오건 뭘 하건 간에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한 7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라는 게 쉽게 무너지지 않죠.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승 추세를 달렸던 종목이 혹은 지수가 어떤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빠졌어. 빠졌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든 추세를 한 번에 막 이렇게 깨고 내려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락하면 물릴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추세가 되게 강했다면 강한 추세였다라면 웬만하면 빠져나올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나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급반등이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반등 시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는 걸로.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바람직한 안전하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럴 때 딜레마가 있어요. 너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인데,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데, 지수 하락 때문에 팔기가 아깝다 이거야. 왜? 팔았다가 다시 올라갈까봐. 아깝다 이거야. 저도 많이 겪어봤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결과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지수에는 장사가 없더라. 음, 장사가 없더라. 결국 갈 종목이라 판단되면 그냥 지수가 더 빠졌을 때 싸게 재매수하면 되잖아요. 만약 지수가 안 빠져. 안 빠지고 얘가 안 밀리고 다시 갈라 그래. 그럼 그때 다시 재매수하든지.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뭐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 대응법이 다를 텐데 당연한 겁니다. 종목에 따라 그죠? 그 종목의 추세에 따라서 대응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 지수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수만 봤을 때는 저는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등 나오고 뭐 오늘 빠지건 내일 빠지건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제가 실제 지수 흐름을 보면서 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자, 코스피 차트 나오는데 일단 개파락을 그러니까 시초가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지금은 너무나 빳빳한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시초가가 만약에 뭐 진짜 예를 들어서 21선 시초가가 21선 정도에서 딱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반등 나오기 너무나 좋죠. 저번에도 21선 딱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죠? 근데 21선 밑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21선과 기준선은 깨지 않는 게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웬만하면. 그런 게 좋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에 21선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랐는데, 마찬가지. 내일 개파라고 인해가지고 기준선도 있고, 혹은 또 60일선도 있고, 또 볼린저 밴드도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딱 개파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기준선, 61선, 뭐 볼린저 밴드 등등 이 기술적인 반등,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요 포인트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추세를 깨고 확 급락을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초반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고객예탁금도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꺾이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예탁금이 나중에 꺾이게 되면 이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탁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꺾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알았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랐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어, 조정 과정,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코스피. 자, 코스피 차트인데, 주봉을 보면은요, 주봉.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이미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급락하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를 막 뚫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눌림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또 뚫은 거죠. 네. 또 뚫어버린 거예요. 볼펜을 벌써 두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꽤나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1차적으로 볼펜 터치 눌리고 두 번째 터치 조정, 터치 눌리고 두 번째 터치 조정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엔 비이성으로 터치, 두 번째 터치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웬만하면은 이번엔 조금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투터치라고 해서 무조건 뭐 급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못 올랐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주봉입니다, 주봉. 코스피는 코스닥은 코스피만큼은 오르지 못했는데 이미 얘는 저번에 장대 연봉 한번 나왔어요. 그죠? 코스피도 같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주봉상 보시면 코스피도 이런 하락 장악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코스피 진짜 강했죠?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 이걸 뚫지 못했어요. 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은 멋지게 나왔으나 아직 이 하락 장악형을 극복을 못했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과열인 건 맞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투터치죠. 하나, 둘, 두 번째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과열은 맞습니다. 네. 이때 23년도에도 보시면 그때도 비이성으로 1차 원터치 나오고 조정받고 투터치 국면에서 짱대 연봉 나오고서 밀렸다가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뭐 그때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건 조정 나오기는 좋은 기술적으로는 조정 나오기 좋은 그런 구간이면 맞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볼 건데 좀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네.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올린 거를 한 하루 만에 토해냈어요. 볼까요? S&P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가 지난 9월 17일, 그죠? 9월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올려놨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그냥 다 토한 거죠. 하루 만에. 이게 이제 미증시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보십시오. 롱은 느리면서도 길게 가요. 근데 숏은 빠르면서도 짧게 간다. 이게 롱숏의 특징, 미증시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거의 3주 동안 올렸던 거를 단 이틀 만에 토해내잖아요. 이런 거예요. 롱은 진짜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숏은 한번 나오게 되면 매우 짧고 빠르게. 물론 매번 다릅니다. 어떨 때는 길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모든 파동이 항상 똑같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네. 모든 파동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만 가면 돈 벌기 진짜 쉬울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네, 이번에 빠르게 끝이 났는데 이번 하락 파동 매우 강했죠. 정말 강했어요. 왜냐면 지금 S&P를 보시더라도 이때까지 보면 하락 파동이 나오더라도 이 핑크, 블루, 그죠? 네. 혹은 여기 이 뭐 20선 부근, 핑크 블루 해서 다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엔 한 번에 와르르 닫겠습니다. 심지어 S&P 500 지수는 볼린저 밴드까지도 깨면서 마감을 했어요. 볼린저 밴드까지도.
그죠? 모든 이평선, 모든 시그널 라인, 뭐 일목균형표 기준선 다 포함해서 한 번에 이거 다 와르르 다 깨버렸다. 이건 진짜 강력한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이런 경우, 이런 하락은 사실 쉽게 볼 수 없어요. 음, 그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락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이 있죠.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여기 보시면,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기술적 반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반등이라는 것이 월요일날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 프리장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월요일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신의 한 이상 100%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추세 특성상 분명히 반등은 나온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월요일에 나오건 주중에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 개인적 소견으로는 결국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네, 결국.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더 빠진다는데 얘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나왔다가 반등을 줄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는 여기도 적어놨지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장 기준으로 저는 60일 이평선까지 보거든요. 60일선. 이번 하락은 60일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61선이라고 하면은 대략 어디냐면 요즘 됩니다. 이 블랙 라인 부근이에요. 블랙 라인 부근인데 이쯤인데 다스타백은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근데 한 번에 갈지 아니면은 가기 전에 반등을 줬다 갈지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쇼뷰야. 쇼뷰다. 네.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다소 이번 조정이 좀 격하긴 했습니다. 격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과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일종의 자정작용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투머치였던 거거든요. 솔직히 너무 투머치였었어요. 음, 그래서 일종의 자정작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네, 아무리 AI의 생산성이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도 매일 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또 내림이 있으면 오름도 있는 법이에요. 관건은 뭐냐면 추세의 지속 여부예요.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조정을 끝까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캔들 하나만 보고서 추세는 끝났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캔들 하나 한두 개만 보고서 야 이번 추세는 끝났다 뭐 아직까지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어디서 얘가 지지받는지 정도까지는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알았죠? 네. 다만 저는 일단 이번 캔들 하나만 봤을 때 이번 추세가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몰라요. 네. 반등이 나올지 뭐 더 빨리는 알 수 없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움직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네. 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찍고 나서 강력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 롱으로 다시 전환을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저는 61선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반등 시 쇼뷰로 저는 볼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반등 후 빠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1선까지. 네, 그렇게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뷰예요. 여기까지 제가 보는 뷰고, 글쎄요, 뭐,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마침. 음, 비트코인 급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위켄 나스닥 볼까요? 위켄 나스닥은 이제 주말에 이 나스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을 할지.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0.8% 나오네요. 보면은, 이제 위켄 나스닥은 마이너스 0.86%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이런 흐름이면은 월요일날 일단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참고하자고요. 참고하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도요. 지금이 반등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는 차트는 숏 차트예요. 숏 차트. 차트를 뒤집은 겁니다. 네, 숏 차트인데 글쎄요. 지금 이번 이 캔들이 내일 아침 9시 뭐 전후로 이제 메이드가 될 거예요. 메이드가 될 건데 만약에 이 반등이 진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 이렇게 되다가 또 꼬리가 달리면서 네, 주요 라인을 이탈하는 거 실패한다라면 전 비트코인도 추가 라인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점을 깨질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음, 비트코인도 아무튼 지금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와서 여기를 뭐 핑크블루 다 돌파해주면은 롱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돌파를 못하고 이탈을 하지 않고서 적당한 곳에서 꼬리 달리고 다시 밀린다. 그러니까 지금 쇼차트 입장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지지를 받는다. 음,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마감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시만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음,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반등 범위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반등 범위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게 얼마야? 11만 4,600불? 11만 4,600불. 여기죠. 결국 이 라인, 요 정도. 네. 여기까지 급락을 해서 마감하지 않으면, 급락을 해서 마감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나스닥 100지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여러분들. 네. 만약에 얘가 프리장에서, 선물이, 프리장에서 선물이 급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진짜, 당연히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24,000 한 500포인트 언저리? 여기? 이 부분? 여기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이 부분. 이 정도를 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네. 프리장이나 본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쇼차트입니다. 이것도 쇼차트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지지를 받고 마감했다. 여기 되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서 진짜 지지를 받고 마감했다. 그러니까 정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저항을 받는 개념이겠죠? 자 보세요. 자 정차트 입장에선 여기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라인에서 얘가 만약에 저항을 받았고 밀린다. 밀리면서 마감했다. 그러면은 어, 추가 하락할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진다. 네, 매우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승부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금 나침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관심주, 무료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음, 황금 나침반 들어오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지금 또 100% 첫 달은 100% 무료 쿠폰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로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멤버십 가입 후에 보시면 그 열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용 설명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 글로벌 경제 뉴스와 미국 증시 핫 이슈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정말 딱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사실 되게 장황하게 써놓잖아요. 한눈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제가 딱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핵심 포인트들만 모아서 해놓기 때문에 보기 좋을 거고요. 멤버십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 유료 결제하신 분들이 되겠죠. 네, 무료 쿠폰으로 결제하셔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멤버십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유료 회원님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추천주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멤버십 포트폴리오 카테고리 들어오시면은 관련 종목들 제가 추천을 어떤 종목들을 했고 손절가 목표가가 종목별로 손절가와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관심주 무료춘주 이 무료춘주 승률이 꽤 높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빨간색은 다 올라간 애들이고 파란색은 손절가를 찍은 종목이에요. 승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네, 무료춘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뭔가 무료춘주는 말 그대로 무료예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 멤버십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목표가를 무료 추천주는 목표가를 제가 3.5% 범위 내로 잡아드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케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미장, 국장, 비트코인 방향성 분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의 방향성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승률이 높아집니다. 하락장에선 당연히 승률이 떨어져요. 그죠? 모든 투자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이 지금 장이 계속 올라갈 장인지 음, 계속 하락할 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면밀히 분석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매크로와 이슈 분석. 네,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자료들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이 우리 황금 나침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먼저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는 꼭 입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입장하시면 제가 뉴스도 올려드리고 무료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올려드리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황금 나침반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관심주를 올려드렸었는데 이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올려드렸죠. 이렇게 카테고리 보시면은 관심주 10월 12일 관심주 리스트에서 올려드렸어요. 네.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쿠폰 쓰셔서 클릭하시면은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쭉 올려놨고요. 그 종목들의 어떤 주요 모멘텀들, 그 기업들의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꾸준하게 제가 관심 좀 올려드릴 거예요. 관심주는 참고로 요거는 무료 컨텐츠가 아니에요. 관심주는 유료 컨텐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